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은밀한 비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낮 3시경 주위를 살피며 홀로 모텔을 빠져나오는 한 여자.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여자의 행동은 어색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그날 저녁. 정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저녁 식사를 마쳤고 집안일을 끝냈다. 하루도 다를 것이 없었던 똑같은 시간. 하지만 지금 정미진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야, 내다. 자기 지금 동화 괜찮나? 괜찮다. 그나저나 남편 눈치는 좀 어떻노? 몰라.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나 아까부터 눈치 살폈는데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와, 그 영감쟁이 그 능구렁이가 따로 없네.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고. 일단 그놈하고는 연락해봤나? 아니, 겁이 나고 살이 벌벌 떨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이 일어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미진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현빈 씨, 빨리 나온나? 자기 내려주고 가려면 내 늦다. 괜찮다니까. 괜찮다 하나. 누가 내 안 낚아채간다. 아이고, 누가 낚아채 간다 해도 내만큼 해줄 여자 아무도 없네요. 보나마나 또 우리 영감이다. 우리 영감 요즘 내한테 하루에 문자를 수백 통씩 한디 하나. 늘 따라주세요. 젊은 여자는 사이 어지간히 불안한갑다. 맨날 이래 사람을 닥달한다. 이래 내가 살겠나. 아이고 보나마나 또 애기야 어디야 이럴 거구만. 지긋지긋해. 이진아 왜 그러는데? 자기야. 이게 뭐고? 오늘 미친 놈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너 남편 사람 쓴 거 아이가? 몰라. 나도 모르겠다. 자기야 이제 우리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자자 울지 말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응?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오늘은 뭐 했는데? 오늘 낮에 수영 갔다 와서 청소하고 그랬지 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남편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미진의 마음은 더없이 떨리고 있었다. 또다시 시작된 협박. 그것은 마치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한편 이대호는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오빠, 지금 그거 진심이에요. 미안하다 준이야. 아무래도 우리 서로한테 이게 최선인 것 같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
싫어요. 나는 이때까지 오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준이야, 우리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랑.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명백한 불륜이었는데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응?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다음 날 이대호는 여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애인 송준이에게 말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은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만 할 일이었는데 연락을 피하고 걱정하는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방적인 최종 통보,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여보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그 바쁘신 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당신 누구야? 어? 누가 일 시켰어? 어? 당신이 핵방한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아이고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어이 보소 이대호 씨, 당신 지금 천지분간이 안 되는 갑지. 내일까지 300입니다. 300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든가 아니면 마누라한테 위자료 주고 이혼 당해가 개털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지. 나도 가정 파탄범은 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같은 시각 일단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봐라. 아니 언제까지 그놈들 협박에 시달릴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상관없잖아. 순전히 네 문제 아이가. 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 정미진은 결국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정 여사님, 목소리가 와 이리 다 주고 갑니까? 우리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본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남자의 요구는 노골적이었다.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파렴치하게 돈을 요구했던 박동철과 장송은 도대체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은밀한 비밀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예, 이대호입니다. 예, 내가 전에 갈카준 계좌로 지금 300만 원 송금할 테니까 예, 오늘 안으로 내가 사진 받아볼 수 있게 해주이소. 아이고 이 과장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돈 입금되는 거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혹시 원본은 또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때는 나도 이래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따 이 과장님 섭하다 이거. 우리가 어디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더티하게 일 처리 안 합니다. 입금만 되면 저희가 다시는 연락드릴 일 없을 겁니다. 진짜지요? 내 지금 바로 은행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아, 그러고 사진은 지금 바로 회사로 보내주이소. 아이고 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대림 빌딩 5층 상호무역 이대호 과장님 앞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협박범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이대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고 결국 돈을 써서라도 이대호는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었는데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노렸던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치졸한 감정이 우습게만 여겨졌고 지금 이대호에게는 후회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여보세요? 동철아, 니 지금 어디고? 마. 거기서 돈 들어왔나?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넘는다 카드만은 우리 동철이 인자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많네. 이 과장 방금 돈 입금했다 카니까 오면서 돈 좀 찾아왔네. 그래. 문자와 전화 몇 통만으로 단번에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 명백한 범죄였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었고 두려움마저 없는 듯했다. 1월의 어느 날 강성진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것들이 붉은 대낮부터 장난치나. 근데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아니, 결혼도 못했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모텔이 어쩌고 저쩌고 더 기가 찬 거는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문자가 와서는 연락이 없으면 회사로 사진을 보낸다고 하질 않나.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놈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아있는 전화번호 있죠?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는 짓을 보면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전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어디서 제 개인정보가 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로 드러나게 된 사건.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피해자가 더 있을 듯 했는데 협박범의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정미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예, 저기 돈 보냈으니까요.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돈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바로 연락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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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보내준 것을 마지막으로 그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돌려받지 못한 사진을 생각하며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정미진. 그렇게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정미진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 휴대폰 명의자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예상은 했지만 대포폰이네. 문자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갈취하고 있을 낀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 들어온 거 없지? 신고를 하겠습니까? 더 숨기려고 전전긍긍할 건데. 그렇지. 아니 그래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고. 대철이가 돈이 급하대서 빌리 줄도 안 하나. 내가 몇 번을 말이 알아듣겠노. 진짜제? 네 동수한테 확인해본다. 어? 이 말 말하면 좀 믿어라. 세상에 남편 안 믿으면 네가 누구 믿고 이자고 살래. 내가 답답해 죽겠다. 아이고 퍽도 그동안 하도 예쁜 짓을 해서 믿겠다. 이 돈도 또 어떤 년한테 갖다 바쳤을지 내가 알게 뭐고. 어떤 년이고 그때 그 년이가. 민희야,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진짜 내 좀 믿어주면 안 되겠나? 이번에 만약에라도 또 저번처럼 일 터지면 그때는 뒤질 줄 알아라. 알지? 안다. 미안하다, 민희. 이래 사라지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내 인제는 더 타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말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돈을 보내준 이후로 협박범과는 두 번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대호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에 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사진 같은 것은 없었다. 니 지금 1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는데 게임만 하지 말고 일 좀 해라니까. 아까 내 그 서류 준 거 있다 아이가? 오늘 또 올랐나? 목돈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자꾸 일 따르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쉬자. 네가 그라이 평생 돈이 안 된다는 기다. 사방에 돈 보내준다는 놈들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동철아 오늘 딱 10명만 해라. 10명만. 아따 시어머니가 따로 없네. 내가 너 등살에 못 산다. 그럼 딱 10명만 한다. 그래 그거만 마저 하고. 에이 많이 나눠. 이따 저녁에 우리 통닭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지. 알았지? 정 사장이 쏘나? 진짜? 그럼 내 지금부터 달린다. 말 걸지 마라.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던 장성훈과 박동철. 문자 한 통에 그들은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협박범으로 변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벌써 날랐다니까. 여기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에이씨, 이제 진득하게 돈 좀 벌어보나 싶었더만. 아, 뒤로 자빠지도 코가 깨지는 이 박동철 인생. 뭐 하는데?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박 사장을 찾아야지. 동철아, 니는 아직 겪고도 모르겠나? 어? 우리가 박 사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니 만약에 찾았다 치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니 몰라서 그렇지. 박 사장 그 새끼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다 여우. 에이, 어디 있을 건데? 뭔데? 이거라도 팔자. 소파랑 컴퓨터랑 식기 좀 팔아보면은 당분간 생활비는 좀 나올기다. 아이 그러지 말고 박 사장을 찾자니까. 전화 한번 다시 해봐라. 동철아, 백날 박 사장 찾아봐라.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게 빠를 기다. 아이고. 그렇게 시작된 모텔 생활은 한 달을 넘어가고 있었다. 돈 얼마 남았노?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방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이제 우리 노가다라도 나가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가스나 못생긴 거 하고 머스마 주머니 돈 없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라더라.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됐노? 동철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내 인생 조진 박 사장 그 새끼고, 또 하나는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알겠나? 할라면 니나 해라. 노가다라도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 니나 내나 별단 거는 한 끗 차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 찬밥 돈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응. 에이씨. 내색하진 않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장성훈도 초조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뭔가 돈을 마련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당신 누구야? 이야, 이 새끼들 이 잔대가리하고 머리 좋네. 머리 좋아.
야, 이 엎어지면 코다 할 텐데 뭐 한다 이리 늦게 왔노? 아니 방을 잘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동철아, 네가 나가 몇 살이고? 대여살 문 아도 우리 방은 찾겠다. 정훈아, 내가 모르고 옆방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떤 영감쟁이가 지 딸내미 같아 나오고 같이 있더라. 그 영감쟁이 능력 좋네. 이래 팔팔한 우리들은 이 골방에서 신내 폴폴 풍기감에 썩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다. 그때 장승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모든 답은 거기에 있었다. 이후 장성훈은 범행을 준비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래가 되겠나? 믿져야 본저이고 이판 사파인데 못 먹어도 고지. 이 추운 데 나가서 삽질 안 하는 것만 해도 되고. 다 행님만 믿어봐라. 남은 돈으로 인터넷에서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구입한 장성훈. 그것으로 모든 범행 준비가 끝났는데 와, 참말로 희한한 세상이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사무실 하나 차리면 쓰려고 챙겨놓은 건데 인자부터는 이게 우리 밥줄인기라. 대법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 관리했던 고객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명단. 이야, 이게 도대체 몇 명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어찌하자고? 니는 고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후 장성훈과 박동철은 명단에 있는 1,500명의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름과 직함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문자. 이 한 통의 문자는 무척 간단했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었고 위협적이었는데 이래가 되겠나? 걸려드는 놈이 몇 놈이나 있겠노? 조금만 기다려보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금 좀 안절부절한 놈들이 분명히 있을 기다. 성훈아! 성훈아! 처음에는 무모한 범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불과 몇 시간 만에 먹잇감이 속속 걸려들기 시작했다. 장성훈과 박동철의 문자는 누구에게나 날아들었다. 하지만 잘못 온 문자라고 여기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명확했고 은밀한 사생활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에이 참, 내 마음 약한 거는 또 웃지 알고. 어이 이막구 씨, 지금 장난치요?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일까지 돈 300 입금 안 하면 온 동네 사진 나붙을 줄 아서. 그럼 바로 얼마까지 됩니까? 그럼 막 50에 쇼부 봅시다. 아가 많이 아프다 하니까는 뭐. 내가 특별히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소. 알겠어?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사이 두어 명이 걸려들었고 두 사람은 간단하게 6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었다. 네 전화만 몇 통 돌리고 이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기다. 스캔들 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나 전화를 걸어 걸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신종 수법의 번제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더불어 스캔들 피싱도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박동철과 장성훈 역시 인터넷을 보고 범행 수법을 생각해냈고 이후 두 사람은 갈취한 돈을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초 신고된 번호를 추적해 몇 번의 잠복 끝에 용의자들의 신상과 거주지를 알아낸 수사팀은 드디어 오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우리가 부산 북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민경호 경이고요. 공갈 혐의로 지금 압수영장 집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장성훈과 박동철의 파렴치한 범행은 결국 여기까지였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여러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수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 말고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고와 관심만이 이와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과 그 두려움을 이용했던 두 남자. 그들은 사람들의 어둡고 은밀한 비밀을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뻔뻔하고 치졸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은 결국 어디에도 없었다.